네, 토론사무소 시간입니다. 토론을 통해서 정치의 이면 조금 더 잘 비춰드리고요. 궁금한 부분들 이 시간에 귀 쫑긋 세우시면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요. 얼굴 보실 수 있습니다. 잘생긴 박원석 전 의원, 그다음 잘생긴 이종훈 박사님 볼 수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잘생겼다는 말에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실제로 유튜브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민주당 수사 상황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정당한 광고 집행금이다. 대가가 있는 후원금이다. 지금 이 논란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소환이 정해졌는데 일정을 밝혀서 안 응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또 SNS는 적극 또 협조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박 의원님? 일단 뭐 28일은 국회 본회의도 예정이 돼 있고 네, 아마 사전에 계획했던 지방 그 투어 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검찰이 소환 일자를 통보한 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하고 이게 사전 조정이 된 게 아니고 일단 통보해 놓고 나서 뭐 추후에 일정을 사전 조정하는 게 보통 과거에도 보면 있었던 선례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아마 출석을 안 할 거다. 네. 이건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부당한 정치적 수사다. 이제 이런 기류가 흘렀는데 또 그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도 내부적으로는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단지 이 건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죠.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들이 계속 많은데 한 번 이제 안 나가기 시작하면 이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게 검찰의 수사나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처럼 비칠 네. 우려가 있고 뭔가가 캥겨서 안 나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성남 FC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요, 쌍방이.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쌍방 다 공히 인정하는데 다만 성남 FC의 후원금 모금을 제3자 뇌물 공여로 볼 거냐. 네.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네. 적극적인 행정 영역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법리나 법 적용의 다툼이 있을 사안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안까지 출석을 기피함으로써 뭔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현 정부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모든 수사를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느냐. 네, 이런 판단이 최종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앞으로 그래서 언제쯤에 네. 어떤 형식으로 나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예. 일단 여러 가지 프레임에 대한 우려도 해주셨네요. 이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그 제가 보건대 좀 연기는 할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응을 나름. 네. 가서 뭐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이런 부분도 뭐 변호사들하고 상의도 좀 해야 될 거고. 그러나 아마 시간이 일단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정을 조율을 해서 이제 응하기는 확실히 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걸려 있는 건이 굉장히 많은데 이 좀 낮은 또 좀 상대적으로 혐의가 좀 낮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부터 일단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일단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나중에 뭐 이 검찰과 본격적으로 뭐 약간 대치 전선이 형성되는 시점 역시 대장동 관련한 네. 사건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번 건은 좀 저강도로 그래서 대응을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의도라고 할까요? 검찰 그냥 뭐 성남 FC는 성남 FC대로 대장동은 대장동대로 다 각자 다른 트랙으로 갑니다인지 이 건으로 일단 소환의 카드를 한번 던져보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건으로 또 다시 한번 이벤트가 생길 것인지 이게 궁금해요. 이 박사님부터 먼저 말씀해 뭐 주시겠어요? 저도 아직 뭐라고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다라고 봐요. 네. 뭐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뭐 지금 여러 수사팀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팀 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뭐 소환 시기를 다 결정 하다 보니 이렇게 지금 된 거일 수도 있고 이걸 굳이 이제 뭐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배경이 있다라고 본다면 대통령실이 뭐 작동을 했다거나 네. 했다라고 본다면 제가 보건대는 이제 이 이슈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슈를 길게 끌고 가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다. 일단은 이제 작은 건부터 네.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에스컬레이션을 좀 해나가는. 네. 그래서 이제 뭐 대장동 관련한
특히 이제 뭐 확실하게 혐의가 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른바 나중에 좀 터트려서 네. 민주당이 좀 대처하기 힘든 상황에서 뭐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네. 뭐 그런 거를 뭐 정치적으로 굳이 기획을 했다면 뭐 그런 기획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그런지 아닌지 여부는 이번 이 건만 가지고 판단 내리기는 좀 이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시작입니다. 합니다. 예. 하긴 큰 그림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대통령실이나 혹은 뭐 한동훈 장관 차원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종 수사를 완급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볼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네. 검찰은 아마 이제 수사가 각각 별건이고 수사팀이 다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완급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죠. 네. 제1야당의 대표고 검찰로서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하는 수사일 수밖에 없고 때문에 어쨌든 신중을 기하고 증거나 물증에 기초해서 뭔가 혐의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때문에 이제 검찰총장한테 이런 수사들이 보고가 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이제 조율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앞서 이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심을 살 수는 저는 있다고 네. 봐요. 과거에도 특히 이제 검찰이 야당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뭐 그랬던 그 의심을 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만 이제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김용 정진상 이재명 대표의 두 측근을 구속하면서 수사가 속도를 보이는가 했는데 네. 지금 김만배 씨 이제 주요 피의자죠. 네네. 김만배 씨의 진술은 전혀 다르고 또 김만배 씨가 일종의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재판이나 수사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아. 근데 이런 어떤 분석이 대체적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장동 수사는 앞으로도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약간의 네. 소강 국면에 들어가고 검찰도 뭔가 지금 이 수사가 난관에 빠진 거 아니냐 네.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있어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성남 F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기 때문에 네. 결국엔 이걸 가지고 법정에서 네. 어떤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또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싸움일 거여서 이건 뭐 더 수사할 게 없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게 아마 조금 수사 속도가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지금 뉴스를 주로 많이 좋아하시고 듣는 분들이 이 방송 듣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남 FC 후원금 문제는 사실 의견이 지금 두 가지잖아요. 그냥 정당한 광고 집행이고 성남 FC라는 그 시민 구단 축구 구단을 위해서 시장이 여러 가지 뭐랄까 이른바 통치행위 같은 걸 한 거다라는 게 있고 하나는 그 돈 때문에 후원한 기업들의 여러 가지 토지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득이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분이 뭐 판검사 출신은 아니십니다만. 그 저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 지금 성남 FC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나 관련자들이 받는 혐의가 어쨌든 그 성남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네. 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 그 기업들이 제3자인 성남 FC의 뇌물을 공유하도록 한 혐의 네. 이걸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각각을 다 띄워놓고 보면 이를테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남시가 지금 두산건설이나 네이버로부터 그런 민원을 가지고 그 인허가권을 동원해서 네. 용도 변경이라든지 네. 제2사옥 그 신축 허가라든지 해줄 수 없습니까? 그게 불법입니까? 그거 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성남 FC라는 시민구단의 후원금을 단체장이 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후원 모금을 하고 있고 광고 세일즈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과거에도 뭐 경남 FC 같은 네. 시민구단을 운영했던 경상남도에서도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기업인 STX하고 네. 200억 그 광고 후원 계약을 맺었던 선례가 있고 홍준표 그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대우조선을 메인 스폰서로 해서 후원금을 낸 16개 기업의 임원들을 재정이사로 네. 경남FC에 선임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비추어 보면 그 각각은 다 합법적인 행위고 할 수 있는 행위인데 두 개를 연결시켜서 이게 네. 대가관계에 있다. 연결하는 그럼으로써 스토리가. 불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대가관계에 있는 건가에 네. 대해서 이제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저는 뭐 그 부분은 오히려 뭐 별로 그렇게 논란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치단체장들이 흔히 뭐 기업 유치할 때도 네.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문제가 특별히 될 거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부 후원금이 이제 어찌 됐건 뭐 성남 FC에 들어갔는데 네. 그 자금 중에 일부가 뭐 예를 들어 정치 자금으로 활용이 됐다든지 그럴 경우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민감한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향후에는 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거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그런 증거를 찾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네. 뭐 K 스포츠 재단 같은데 이제 롯데 같은 기업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롯데 같은 기업이 K 스포츠 재단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네.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받았잖아요. 네네. 그걸로 인해 실형을 받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밝혀진 게 뭐냐면 최순실 씨가 개인적으로 횡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3자 뇌물 공여의 증거로 결정적 네. 증거로 활용이 됐는데, 만약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측근에 어떤 횡령이 이번 사건에 개입돼 있다면 진즉 아마 그런 피의 사실이 외부로 알려졌을 텐데 검찰도 뭐 이잡듯이 뒤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사실은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물론 뭐 장담할 수 없겠죠. 앞으로 그렇죠. 두고 봐야 되겠지만 단지 성남시가 갖고 있는 인허가권을 이용해서 대가성 네. 그런 후원을 모금했다. 그게 제3자 뇌물 공여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혐의 사실을 두고 있는 거여서 이건 법정에서 굉장히 논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네, 뭐 정치적 이익 이런 표현도 과거에 있었는데요. 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수사 상황과 지금 야당을 향해서 뭐 지금 최문순 강원지사를 향해서도 지금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런 전방위적인 수사 때문일까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 민주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이른바 신상공개라는 웹자보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걸 만든 건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방패 모양으로 한자 윤해서 윤사단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글쎄요, 뭐 당 차원에서 그런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는 생각은 네. 듭니다. 저게 이제 민주당한테 정치적으로 득이 될까? 지금 검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가 당하기만 하는데 네. 그래서 어떤 검사들이 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이미 알려진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저는 정무적인 차원에서 득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저거를 해서는 안 되는, 할 수 없는,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대로 무슨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행동이냐, 좌표 찍기냐 조리돌림이냐, 그렇게는 네.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재판도 공개로 하고 지금 수사 실명제가 돼 있어서 그 수사검사, 그렇죠. 기소검사 다 공개하도록 돼 네. 있거든요. 그걸 토대로 어쨌든 지지자들을 향해서 민주당이 검찰로부터 이렇게 부당한 수사를 당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홍보전을 편 건데, 저걸 가지고 법치주의를 위협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과장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장관은 검사 개개인을 헌법기관이라고 굉장히 독특한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 헌법을 아무리 해석해도 그게 이제 독임 단독관청이 될지는 몰라도 헌법기관이라고 볼 수는 네. 없는데, 특히 이제 수사권 그 축소 관련된 네. 논란에서 이게 헌법기관인 검사의 수사권을 부당하게 축소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검사 개개인의 이름을 말하자면 빌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헌법기관이 하는 수사가 좀 공개되면 안 됩니까? 그 이름이? 네. 수사 내용이 공개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모순되잖아요. 앞뒤 모순되네요. 네. 한편에서는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고 한편으로는 이거는 공개하면 법치주의 훼손이다.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네. 언제까지나 익명성 뒤에서 그 권한만 행사하려고 합니까? 네. 이 박사님. 이제 뭐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공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왜 공개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도 좀 충분히 읽혀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알려고 들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대자보 형식으로 이렇게 딱 나가게 되면 그 해당 검사들한테 주는 심리적인 효과가 좀 있겠죠. 예, 그래서 네. 이제 검사들한테 약간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이제 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사람도 있지만 이걸 또 정치적으로 활용할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의도에 따라서는 그 해당 검사가 정치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호재가 인증이 되는 되네요. 거죠. 네. 예, 호재가 되는 이제 이런 상황. 네. 뭐 잘하면 제2의 윤석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공당이 나서서 하기엔 좀 민망한 일 아닌가요?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네.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무슨 팬클럽에서 하는 거라면 또 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팬클럽 차원에서 할 법한 일을 공당이 나서서 한다? 네. 그것도 지금 거대 야당 아닙니까? 네. 이게 좀 사실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된 민주당의 상황을 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네. 조금 좀 이런 거는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진보 보수 패널 논란도 요즘 컸는데 저희가 어느 당의 입장에서도 다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얘기를 박원석 전 의원, 이종훈 박사 두 분과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판결 하나 나도 팔사 신상 다 털잖아요. 이 사람 판결이 뭐였는지. 자, 검사에 대해서도 그런 게 맞나? 혹은 이렇게 나쁜 검사들 해서 공당이 공표하는 게 맞나?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저희가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돌아와서요. 또 국민의힘 상황부터 시작해서 사면 이야기까지 그 이면 한번 들여다봅니다.